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대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이번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역사적인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졌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이 남북 정상이 추가로 합의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핵실험장,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대회에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 이런 것 부분을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바가 있는데 이를 한국과 미국의 취재진은 물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밝힌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징적인 조치를 넘어서 네. 실질적인 조치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핵 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인까지 초청해서 네. 대회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북미 회담에 대한 성의 표시, 네. 또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또 우리 남측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선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로 결국은 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상징적인 조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조치로 실질적인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됐었고 동시에 이 세계의 미디어에서 검증에 들어갔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도보다리 대화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상 네. 단독 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이 궁금증들이 많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측은 어떤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내밀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보다리 대화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문점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상징적인 말은 있었지만 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확실하게 5월 중으로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도보다리 대화라든가 판문점 선언 이것이 진정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일각의 남한 내에서 일각의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이거에 네.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가 상당히 거세질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던 그 다음에 바로 3주나 4주 뒤에 북미 직접 대화가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반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그런 디딤돌을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결실을 맺을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여기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이 저는 동결과 불능을 넘어서 핵 폐기. 이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핵 폐기로 가기 위해서 남북한 사이에 이것을 합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 4주 뒤에 있을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 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단 그리고 협상의 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그쪽으로 가기 위한 우호적인 여러 가지 여론적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북한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어드바이스 정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또 추가적으로 오늘 합의한 내용 중에 이 남북한 표준시가 이 3년 전인가요? 이 8.15 광복절 때 북한이 이 북한 평양시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30분간 차이가 나 있었는데 이것을 또 서울 시간에 맞춰서 다시 통일하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환담장에 서울시, 평양시 두 개의 시계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서울시로 통일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제 이 평화의 시대를 되돌릴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간을 우리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그런 이 언약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바로 평화의 시대의 작은 걸림돌부터 하나씩 없애나가겠다. 이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보면 확성기 중단이라든가 네. 또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표준시를 맞추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표준시로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평화의 시대를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2015년 8월 5일 날 북한이 2년 지금 8개월 전에 이것을 일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이런 동경시 이것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127.5도를 중심으로 해서 30분 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기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표준시를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에 비판적 논조에서 평양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한 입장에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남북 북미 교류를 염두에 둬서 시간을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 시간과 거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2년 8개월 동안 북한이 평양시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을 이참에 이것을 털어버리고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협력 등 활발한 교류를 앞으로 남북이라든가 북미라든가 해서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시작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전형적으로 했다고 보고 표준시뿐만이 아니고 도량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준화 작업도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이 사소한 것부터 남북이 동질성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이 두 가지 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북 정상 이게 사전에 의제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이 부분을 합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또 남북이 어떤 사항들을 합의했고 그것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지금 이 회담이 끝난 지 불과 며칠 사이에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고 거기에 주요한 선언들은 다 담았는데 또다시 남은 거 하나 둘씩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온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 효과를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나올 얘기는 다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한 합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역시 다시 지난 27일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한번 짚어보자면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교수님께서는 지난 정상회담 어떤 점을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안보적인 지형에 상당히 큰 위협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것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에 북한이 핵 포기라든가 2008년 6월 27일 날도 마찬가지로 영변의 5메가와트짜리 원자력 냉각탑을 폭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때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폭발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이것을 원자로 냉각탑을 또다시 이제 건설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반복이 된다면 지금 트럼프의 전략적 인내가 약한 전략적 인내의 한계가 아주 강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완전한 비핵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단초를 지금 밟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환자로 얘기할 때 환자를 수술실에 데려오는 역할 이것이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3, 4주 후에 있을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핵에 대한 담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당히 큰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런 것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술실에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데려왔고 북한과 미국이 이제 담판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저는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북미 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한 보십니까? 세 가지로 꼽고 싶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그 문구가 들어갔다는 이 자체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두 번째로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협정을 연내하겠다. 이렇게 연내로 딱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인데 이것이 연내에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 실시간으로 공개돼서 전 미디어가 이걸 보도하면서 세계인들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의 이 무드는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대세가 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슈퍼파워 국가들이 앞으로 이 흐름에 어떤 형태로든 이 걸림돌이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선언이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이제 남북한 모두 평화의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종북몰이라든가 낡은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뭐 정말로 이제 어려운 것이 이 모든 것이 이제 동시에 짧은 시간 내에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정말 미국은 1년 안에 지금 북한이 전망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이런 시각차가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세자안전보장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또 북미 수교 북미 수교를 해야만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꾼다는 거.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불가역적 CVID라는 북한의 완전 핵폐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짧은 시기를 내에 해야 되는데 북한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핵이 수만이 뭐 몇 개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핵은 만들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만들어놓은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우리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 선언적인 것은 좋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얽혀서 실타래가 동시에 풀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얽혀진다면 앞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뭐 그동안 은둔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대담하고 솔직하고 또 승부사적 기질도 보였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같은 경우는 핵폐기의 수년간의 일정을 또 미국 같은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내에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부딪힐 가능성을 이 대체적인 전망인데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이런 기질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초기에 파격적으로 이 부분을 합의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핵폐기에 관한 CVID에서 네. I를 하나 더 넣어서 이제 인스턴틀리 즉각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까지 추가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남쪽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미 정상 간의 대화에서 나와야 될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보면 이 김정은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통 큰 결단을 내린다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넘어갈 수가 있고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그는 이 뭐랄까요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대세 속에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할 부분으로 남겨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역시 정치권의 반응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상회담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3번 속으면 공범이다 이런 그 진정성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일단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대표의 어떤 이 같은 반응은 어떻게 좀 배경을 보고 계십니까?
뭐 정당이고 지방선거를 지금 코앞에 압도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당의 생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남북 문제는 정치권 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여기에 정부가 하는 일에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북한의 행태가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냉각탑도 폭발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를 하면서 핵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판문점 선언이 나왔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술핵까지 없애고 그리고 나서 군축 협상을 들어가서 북한 핵도 미국의 핵과 같이 마찬가지로 핵을 점진적으로 폐기하면서 가는 수십 년간에 걸친 군축 핵의 폐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이고 미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적어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은 과거에 북한이 그렇게 한 행태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혔지만 이것이 정말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곳까지 가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지 않겠다. 야당으로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북한과의 대화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문제와 우리 분단의 어떤 그런 분단을 지금 극복하는 이런 것들은 정치권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치 현실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선의적인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두 가지 여기에 논리 상충이 있습니다. 우선 논리적인 모순이 뭐냐면 홍 대표의 주장과는 반대로 트럼프는 이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한 잘하고 있다고 찬사를 하고 있고 미국 언론도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호평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매우 반미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위장평화쇼라든가 이런 식의 발언은 지금 반미 주사파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말을 부정하는 말하자면 일구이연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홍 대표만 따로 불러서 이 남북 문제만큼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양해를 구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홍 대표가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반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언어적인 저는 막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TV 아사히에까지 나가서 이런 식으로 위장 평화쇼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우리의 문제를 우리 언론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사안을 일본의 TV 같은 데 인터뷰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대통령이 불러서 그렇게까지 예의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반대하는 것은 좀 도가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이 합의했던 내용이 번복되지 않도록 이 국회에서 이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런 비판적인 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도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야당에 있을 때는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대북 정치라든가 상당히 반대도 많이 장애투쟁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반미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있는데 비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국회에서 승인을 하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것이 비준이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부가 여당과 야당의 모두의 대표가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해서 이 협상안이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주면 한국당이 비록
야당이고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낸다고 하지만 그리고 과반을 넘은 정당성 있는 그런 남북 어떤 그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국회에 지금 공을 넘긴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과반이 지금 147석 이상이 돼야만이 이제 과반이 되는데 한국당이 116석이고 그리고 야권의 무소속성이 2명에서 118석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지금 찬성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국회에서 이걸 던지면 과반으로는 뭐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서 비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다수결의 원리가 이것이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14선언이나 6.15 공동선언과 달리 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면 이 앞 선언과는 또 다른 상당한 또 의미가 있는 선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단순히 규범적인 합의를 거쳐서 대단한 그 헌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제가 봤더니 이 통일된 독일도 이 기본 조약에 대해서 양국 간에 이런 비준 동의를 거쳐서 통일 독일의 헌법적 토대가 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면 국회에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또 방금 말씀하신 6.15 남북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네. 사실은 규범적 합의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이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갖춰져 있고 거기서 이 사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공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칫 이것이 정치 쟁점화돼서 다른 방식으로 변질될까 봐서 그래서 지금 검토가 끝난 뒤에 국회로 넘길지 안 넘길지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넘겨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비준을 거쳐서 법적인 효력까지도 갖춰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네. 그런 평화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인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